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건넨 돈이 상대방에겐 악마의 거래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오늘은 멍청한 엘리트들이 어떻게 똑똑한 사기꾼들에게 탈탈 털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센티브의 역습 코브라, 효과와 쥐꼬리 재테크. 자, 시계 바늘을 19세기 영국령 인도로 돌려보죠. 코수염과 오만함이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델리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독사, 코브라가 너무 많다는 거였죠. 똑똑한 영국 관리들은 생각했습니다. 간단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잡겠지? 그래서 방을 붙입니다.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현상금을 드립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숲으로 달려갔고 코브라 씨가 마르는 듯 했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잠깐, 숲에서 목숨 걸고 잡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 바로 집에서 코브라를 양식하는 겁니다. 창조경제. 아니, 창조뱀 농장의 시작이었죠. 영국 관리들은 싱글벙글했습니다. 와, 오늘도 뱀 시체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니.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뱀을 그렇게 잡았는데 도시의 코브라 소리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뒤늦게 진실을 안 정부는 보상금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이제 돈 안 줘. 다 꺼져. 자, 이제 뱀 농장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키워? 그냥 울타리를 걷어차고 키우던 코브라를 몽땅 도시에 풀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정책 시행 전보다 코브라가 3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완벽한 자책골이었죠. 인간이 여기서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번엔 1902년 프랑스령 베트남 하노이로 가봅니다. 당시 프랑스는 하노이를 동양의 파리로 만들고 싶어서 아주 거대하고 현대적인 하수구를 깔았습니다. 근데 그 하수구가 쥐들에게는 5성급 호텔이었던 게 문제였죠. 천적이 없는 지하 요새에서 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총독부는 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시민들에게 돈을 주고 잡게 하자. 근데 쥐 시체 전체를 가져오면 전염병도 돌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바꿉니다. 꼬리만 잘라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쥐 꼬리를 산더미처럼 가져왔고 공무원들은 흐뭇해했죠. 하지만 며칠 뒤 거리에서 기괴한 장면들이 목격됩니다. 쥐들이 돌아다니는데 꼬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쥐를 죽이면 돈을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살려주면 새끼를 낳고 또 낳고. 이게 바로 화수분이죠. 꼬리는 화폐가 되고 몸통은 생산기계가 된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대규모 쥐 양식장까지 발견됐습니다. 쥐를 잡으라고 돈을 줬더니 쥐를 사육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프랑스 정부는 항복했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없애자 사육되던 쥐들은 전부 하수구로 돌아갔고요. 하노이의 쥐떼 창궐 사건. 이것이 역사상 가장 멍청했던 인센티브의 배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뱀 키우고 쥐 꼬리 자르고. 옛날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랬을까요?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옮겨보죠. 1947년 사해 인근 동굴에서 그 귀한 사해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베두인 목동들이 우연히 찾았죠. 고고학자들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가져오세요. 문서 조각당 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목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쩡한 두루마리 하나를 그냥 파시겠어요? 당연히 찢어야죠. 조각이 많을수록 돈이 되니까요. 그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폐처럼 찢어버렸습니다. 가치를 보존하려던 돈이 가치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중에 울면서 테이프를 붙여야 했죠. 이번엔 1989년 멕시코시티로 가볼까요?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선언합니다. 차량 오부제 실시. 일주일에 하루는 차를 두고 다니세요. 정부의 기대야.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겠지? 공기가 맑아질 거야. 시민들의 현실 뭐? 내 벤츠를 못 탄다고? 그럼 운행 가능한 똥차를 한 대 더 사지 뭐.
결국 집집마다 차가 2대가 됐습니다. 세컨드카는 매연을 뿜어대는 낡은 중고차였고요. 오염도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규제가 사람들을 친환경이 아니라 편법으로 유도한 거죠. 남의 나라, 옛날 얘기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바로 거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선언합니다. 버그를 잡을 때마다 보너스를 주겠다. 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였죠. 개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야, 그럼 버그를 우리가 심으면 되잖아. 오전에 버그를 심고 오후에 고쳐서 보너스를 챙깁니다. 회사는 엉망이 되는데 직원들은 부자가 되는 기적. 금융계의 전설 웰스파고 사태도 볼까요? 계좌 개설수로 직원을 평가하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벼랑 끝에 몰린 직원들은 결국 고객 몰래 유령 계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무려 350만 개의 가짜 계좌가 생겼습니다. 실적 그래프는 올랐지만 은행의 신뢰는 박살이 났죠. 이걸 구타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특정 수치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수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숫자는 조작하기 제일 쉽거든요. 마치 꼬리만 잘린 쥐처럼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보상을 주지 말까요? 아니요. 무엇에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린 자꾸 과정 아웃풋에 돈을 줍니다. 쥐꼬리 개수, 야근 시간, 보고서 장수 같은 거요. 진짜 목표는 결과 아웃컴이어야 합니다. 쥐꼬리가 아니라 쥐가 사라진 깨끗한 거리에 보상해야죠. 숫자로 측정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면 쥐꼬리만 잔뜩 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인도뱀 농장주 아저씨네 집으로 다시 가볼까요? 정부가 이번엔 돈을 주는 대신 뱀의 천적인 몽구스를 숲에 풀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뱀을 키워봤자 몽구스 밥만 주는 꼴이죠.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니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보상하고 있습니까? 쥐꼬리입니까? 아니면 쥐 없는 세상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판을 읽는 눈, 인센티브의 역습이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며 이건 좋은 인센티브겠죠?